이제부터 4단원 자가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우리가 자극과 반응이라는 단원을 왜 배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극과 반응은 생명과학 파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생명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과학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명체의 대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의 대표 바위가 있어요. 만약에 해가 쨍쨍 내리쬐고 또는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눈이 펑펑 내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바위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난리가 나죠. 땀을 삐질삐질 흘리거나 아니면 춥다고 도망을 가거나 무서워서 피하거나 아니면 따뜻해서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명체인 사람은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즉각 반응합니다. 무생물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죠.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리고 곤충도 마찬가지로 사람처럼 환경의 변화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동물입니다. 동물은 움직이죠. 움직여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담쟁이는 천천히 자라나죠. 하지만 동물처럼 빠르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동물들이 다 움직일까요? 여기에 보이는 우렁생이는 바위에 붙어서 고착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렁생이가 어려서부터 고착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에요. 어릴 때는 바로 바다에서 헤엄치는 유형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어린 유생이 고착 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뇌와 신경을 모두 소화시켜서 없애버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가 없을까요? 네, 맞아요. 고착 생활을 하면 특별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렁생이는 어릴 때 움직이기 위해서 바로 뇌와 신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린 우렁생이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극과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엄치는 우렁생이는 물결의 방향과 물에서 딸려오는 화학물질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겠죠? 이러한 주변의 변화를 어디선가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감지된 결과를 뇌에다가 알려주죠. 그러면 뇌는 그것을 파악해서 이쪽으로 움직여, 저쪽으로 움직여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근육이 움직여서 결국은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바로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 감지라는 작업도 뇌에 의해서 명령이라는 작업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은 환경이 자극과 반응해서 자극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극은 생명체가 감지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극의 종류, 즉 환경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 환경의 변화로는 빛이 있죠. 그리고 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자극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다른 종류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극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감지를 담당하는 세포들도 다른 종류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세포들이 특정 자극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세포들은 모여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빛을 감지하는 경우, 빛을 감지하는 시각세포들은 특정한 곳에 모여 있죠. 그리고 음파를 담당하는 청각세포들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담당하는 것은 호각세포나 미각세포가 되겠습니다. 온도를 담당하는 것 또는 물리적 자극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피부 표면에 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지에 따라서 감각의 종류는 나뉘게 됩니다. 빛을 감지하는 것은 시각이라고 하고요. 음파를 감지하는 것은 청각이라고 합니다. 화학물질을 담당하는 것에는 호각이 있고요. 그리고 미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물리적 자극을 담당하는 것은 피부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우리가 오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오감 위에도 감각이 있을까요? 식스 센스. 자, 이것은 우리가 육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실제 존재하는 감각은 아니고요. 이 오감 이외에도 평형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감이라는 표현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6가지 오감은 바로 대뇌에서 감지하고 그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평형 감각은 우리 대뇌가 이것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소뇌가 감지하기 때문에 오감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감각이에요. 자극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반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자극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변화라는 건 주로 근육이나 우리 조직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행동의 변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야기하는 것은 바로 신경계 또는 호르몬입니다. 이것들이 이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과 관련해서는 신경계와 호르몬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극 파트에서는 감각기관을 배우게 되고요. 반응과 관련해서는 신경계와 호르몬을 배우게 됩니다.